장르가 뭐니에 아주 뜨겁고 논쟁적인 순서입니다. 경제 고수들의 치열한 머니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지난 6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요. 이럴 때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여러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약했는데 주식을 해야 되나? 아니야.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겠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 시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나? 부동산인가 주식인가 주식인가 부동산인가?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투자 고수를 모셔봤습니다. 생각이 달라 코너에 무려 1회 출연자 분들이십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님,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대략 3월에 부동산 시장의 미래의 흐름을 전망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냉정한 평가의 시간, 자기 반성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수 대표님은 상저 하저 이야기를 하셨고요. 일단 하반기로 갈수록 집값의 하락폭이 커질 겁니다.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거래량이 줄기 시작할 거예요. 김인만 소장님은 상저 하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상반기는 집값이 낮고 하반기는 올라간다. 자신의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결과로만 보면 틀린 거죠. 상반기에 집값이 크게 올랐으니까 네. 이제는 뭐 정책도 나오고 앞으로 공급 대책도 나오고 이런 정책들이 계속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하면 이제 하반기 때부터는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인만 소장님. 틀렸습니다. 네. 어디가 틀리셨어요? 상저 하고였는데 네. 상고를 미처 예상을 못해서 네. 이 기회에 빌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시장의 무서운 점을 제가 한 번 더 느꼈고요. 네. 하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맛보기라고 하셨어요. 6.27 대책을. 네. 맛보기 에피타이저. 이제 메인 디시가 나와야 됩니다. 정부의 메인 디시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 순간 또다시 불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거는 하고를 바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죠. 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따져보면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진 않았습니다. 자, 그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시대 5년 동안 부동산과 주식과 부동산 둘 중에 하나만 투자해야 한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하나, 둘, 셋! 주식! 부동산! 완벽하게 갈렸습니다. 자,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좀 급냉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정부 규제가 계속 나오게 되면 부동산에 투자하기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떨어지고 상승률이 떨어진 거지 지금도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합니다. 잔소리가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강하게 뭐라 합니다. 네. 애는 움츠러들죠. 이거 뭐지? 삐뚤어질 확률이 있죠. 잘못하면 삐뚤어질 수 네, 있어요. 잘못하면 이제 삐뚤어집니다. 적응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강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하게 되면 또 그러네. 그러니까 6.27 대책이 좋았으나 이런 패턴은 이제 더 이상 다시 써먹기는 힘들다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그 정책 네. 설계가 굉장히 잘 됐다. 6.27 대책 이후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영상. 누가요? 아니 눈물은 안 흘렸어요. 눈물까지는 아니고. 오늘 정책은 놀랍습니다. 울 것 같아. 울 것 같아. 갱년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단은 근데 어떤 부분이 잘 됐다고? 저는 사실 이게 무주택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네. 집값이 안정돼서 내 집 마련하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 무주택자분들이 저 집 없어요. 근데 집값은 많이 올라요. 막 이러니까 네. 그러면 대출이라도 해줄게. 막 이랬던 거죠. 네. 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출을 규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집값이 안정되니까. 대출을 해줘서 네.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선진국인 미국이나 다른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도 그럼 대출을 안 해줍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는 네. 자기 자본으로 네가 돈 모아서 모든 걸 다 해결하라는 건데 그럼 금융 시스템을 부정하는 거죠. 네네. 대출이 긍정적인 효과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하고 우리 가족이 잘 살고 있다가 집값이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의 효과는 있다. 모두 양면성이잖아요. 네.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근데 사실 방금 광수 소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만큼 대출 규제가 풀리면 기회가 많아져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약간 수순 아닙니까?
대출이 풀어줘서 집값이 올라갔을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경제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많은 일자리와 양질의 대학교, 네.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다 몰려 있으니까 서울로 수요들이 몰려드는 거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올라가는데 아 오지 마 고속도로 막고 내려가 서울 복잡하니까 오지 마 폐쇄하고. 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는 안 그러면 되죠.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실제로 공급이 늘리기도 좀 쉽지 않다.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제 생각에는 매물을 많이 나올 수 있게. 그러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보유세를 좀 올리고 양도세를 좀 내려줘야 되는데 양도세를 내리려면 또 부자 감세 논란이 있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는 것도 쉽지 않겠다. 최근에 증여가 늘어났거든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증여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 얘기는 집을 가지신 분들이 집값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있으면 서울 집값이 더 올라가고 증여세를 더 내야 되니까 그냥 지금 6.27 대책 나오고 주춤할 때 그냥 증여를 해버리자. 전국이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겠으나 적어도 수급 일치가 맞지 않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에도 상승 압력은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수 대표님,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왜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고 선택을 해주셨을까요? 투자의 핵심은 수익률이거든요. 네. 수익률인데 네. 저는 수익률 차원에서 주식이 부동산보다 월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식이 월등하다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이 이제 오를 대로 올랐다 이겁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네. 결국에는 투자를 할 때는 확률 높은 쪽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냐면 저평가가 기준이에요. 일부 지역의 좋은 지역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 아파트는. 네. 그래서 여기서 더 오르고 수익률이 높게 날 확률은 적다고 보는 거고요. 반면에 한국의 주식시장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경제 규모와 주식시장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쌉니다. 가장 싸다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싼 걸 사는 거예요. 지금 사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자, 이재명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요거 주식시장에 어떻게 또 영향이 미쳐질까요? 그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의 기업들이 왜 저평가돼 있냐. 네. 지배구조가 엉망이기 때문이다. 주주들을 무시하고 네. 대주주가 회사를 독점하고 의사결정을 혼자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투자자들이 그 회사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배구조를 변화시키고 상법을 개정하고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주주를 이렇게 우회해주고 그렇게 회사가 변모하면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소장님, 뉴스를 보면 새 정부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에 좀 더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주식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선택을 해주셨을까요? 저는 주식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분법으로 주식은 하지 말고 부동산만 해야 되고 이런 논리는 아닌데 지금 굳이 저희 그런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간다고? 네, 둘 중에 하나만 선택. 양극단이에요? 예예예. 그래도 부동산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도 부동산입니까? 그럼요. 주식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떨어지는 구간이 나와도 일반 개인들은 어떤 철학이나 어떤 그런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팝니다. 팔고 나면 또 올라가요. 그렇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더라도 안 팔립니다. 안 팔려요. 팔고 싶어도 안 팔려. 네.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가다가 장기 보유가 됐는데 집값이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김하 소장님 말씀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올랐다 봐라. 더 오를 거다. 사실 이렇게 미래가 규정되거나 전망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보면. 두 번째는 주식이 문제가 아니라 주식하는 사람이 문제였던 거죠. 제 주변은요. 주식해서 돈 번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야 주식하면 다 사기꾼들이야. 네네네. 전 증권사 다녔거든요. 증권사 다니면 다 사기꾼이래요. 네. 그 근거를 보면 내가 주식해서 잃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거는 주식이 잘못된 게 아니고 주식을 잘못하신 거예요. 증권회사가 잘못했네.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상품 그 얘기가 아니라 가입하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 그 얘기가 아니라 주식을 내가 못한다고 해서 주식이 나쁜 건 아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희환 소장님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 지금 투자하는 거 좀 너무 무모하거나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아까 저평가라고 했잖아요. 주식도 저평가, 주식을 저평가라고 했는데 네. 사실 기준에 따라서 물론 주식이 저평가일 수는 있어요. 한국 주식이. 네. 또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그걸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봅니다. 네. 네.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네. 하세요.
저평가인데 지금 당장 사. 전 하지 않겠습니다. 왜 안 합니까? 전 그냥 이제 바꾸면 돼요. 하실 수 있다고요. 네. 희망을 가지셔야죠. 넥타이 오늘 좋습니다. 넥타이. 일부러 파란색을 피했습니다. 일단 주식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나라 주식이 문제 있다는 점 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집값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 가격은 고평가야. 가치가 없어라고 단정 짓기에는 그러면 지금 테슬라나 엔비디아 주식이 고평가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누가 알아요? 앞으로 실적이나 AI 시대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집값도 마찬가지죠. 아, 강남 집값 너무 비싸. 잠실 아파트 전용 8사가 25억이 말이 돼? 그게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35억입니다. 저도 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35억은 고평가야 사지 마 말도 안 돼 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게 전국에 있는 돈을 한강벨트가 빨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저성장에 경기 침체에 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확실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네. 대출 규제 다른 지역들은 영향을 받아도 한강벨트 지역들은 이미 증여나 다른 자산을 통해서 소득시장에서 자산시장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뒷받침되는 시장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 제가 뭐 옹호한다는 게 아니라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김환 소장님이 수요가 많다라는 거를 전제하고 하시는데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부동산은요. 서울이? 예. 어느 어디 수요가 줄? 그래서 거래량이 준 거잖아요. 매물이 줄어드는 건 이제 집주인들이 아니 매물을 상황에 주는 게 아니라 따라서 수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매물 얘기 다 안 했는데. 자, 서울에 수요가 줄고 있어요. 네, 어떤 어떤 수요가? 수요냐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수요예요. 그게 왜 주냐고요. 가격이 오르니까. 그 대출이 규제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이게 규제가 나오고 중요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관망을 하는 거지 그걸 줄었다고 얘기를 하면 아니요. 인구 변화를 보세요. 아니요. 서울 인구가 살 수 줄어도 없는 인구예요. 뭘 살 그래서 수가 없어요. 무주택자 비율이 증가한 거예요, 서울에. 그 돈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일 것이다. 그게 주식과 라고.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예요. 주식은요, 오를수록 수요가 증가해요. 오를수록. 예. 아 근데 부동산은 지금 오를수록 이광수 수요가 대표님은 줄어들 확률이 부동산을 있다. 주식화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출 규제 6억으로 막아도 강남에 신고가가 나와요.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신고가를 얘기하지 말고 수요가 거래량이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 자, 수요가 줄고 그러면- 있는 건 이게 여기서 혼동하지 마세요. 이게- 사고 싶은 수요랑 네. 살 수 있는 수요는 달라요. 그렇지 이게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견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아니, 많이 있습니다. 주식 이야기를 살짝 발담궜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네. 자 이광수 대표님, 네. 새 정부가 코스피 5천 시대라는 비전을 가지고 상법 개정을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네. 생각보다 좀 약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코스피 5천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임기 내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요. 네. 일단 지금의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아 지금 빠른 겁니까? 네. 왜냐하면 2달이 지났는데 상법 개정을 벌써 2차에 걸치고 3차 얘기를 하고 네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교 차원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 10년 동안요. 니케이 225 지수가 4배가 올랐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4월부터 코스피 지수가 30%가 올랐어요. 지수가. 저는 주식이 올라가는 거 굉장히 긍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5천까지 가려면 뭐 상법 개정 정도로 저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한데 우리 지금 내수 경기 침체에다가 관세에다가 저는 단기 조정의 과정을 올 때가 됐다. 근데 중요한 게 또 대외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의 정책도 아니고 말 그대로 바깥집에서 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이 클 때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 좋아요. 투자 자산이요. 그런데 부동산 한 번 사면 끝이잖아요. 집은요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에요. 대출 받아서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아, 주식은 떨어지면 안 위험합니다. 저는 이광수 대표님 생각에 위험하죠. 뭐든지 공감할 떨어지면 위험하긴 합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그죠? 근데 예. 상대적으로요. 지금 상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주식이 더 위험하죠. 왜요? 일반적으로 주식은 종목별 또는 어떤 대외적 충격, 불확실성에 따라서 출렁출렁 될 수 있어요. 3천에서 2천 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집값은 그렇게 변동이 되지 않아요. 떨어질 때도 고점 대비 보통 한 30% 떨어지면 폭락이라 그래요. 위험할수록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죠. 주식이 안전자산입니까? 안전자산의 기준이 뭐냐면 필수재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다. 주식보다는 안전하죠. 아니, 내가 그건 손실 안 봐야 그건 되는데. 과거의 얘기잖아요. 불확실성에 대응해야죠. 그 대응이 대응이 결국에 유동성이 중요하다고요. 대응하려면. 자,
두 분의 치열한 머니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캐시박스를 통해서 두 분의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달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50달러. 600달러. 600달러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평균치가 325달러.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와, 진짜 역대급 치열한 토론 맞네요. 맞습니다. 제가 끼어들 틈이 없이 아주 가열차게 싸워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평론가님은 부동산, 주식 하나만 골라주세요. 네, 저의 픽은 주식입니다. 아, 주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식시장이 말이죠. 네. 이번 정부 출범하기 전에 PBR이 0.8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1입니다. 네. 1까지 오는데 몇 달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두 두 달밖에 안 세 달 걸린 것 걸렸습니다.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시장이 점점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되고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투자할 만한 시장이 되면 PBR 옆 나라 일본 수준 1.6만 되더라도 코스피 얼마까지 가는지 아세요? 예, 5,100입니다. 아, 진짜요? 정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 4년 내에 코스피 5천 달성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3, 4년, 앞으로 5년은 주식이다. 저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십니까? 네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부동산 재벌이었잖아요. 네. 부동산의 제일 첫 번째 기준은 입지. 그럼 두 번째는 입지. 세 번째는 입지. 네. 일단 부동산은 옥석거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제 주변 환경과 인프라를 보고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향후에 10년, 20년에 노후까지 볼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투자가 아닐까.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 역시 돈선 체커는 다름있네요. 돈이 흐르는 곳을 찾아가기 때문에. 예. 네, 박시동 평론가님과 김도훈 기자님의 의견까지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유튜브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